네, 안녕하세요. 독서신문 한정택 편집국장입니다. 오늘 불금에 북금하자 반포도서관과 독서신문이 함께하는 제4회 북금 콘서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 약속도 많고 또 지인들과의 술 약속도 있을 텐데 이런 소중한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상에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 말씀들 하시죠. 다 들어보셨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금을 맞이하고 계신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금도 세 가지 금이 상금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이 그 아내에게 상금, 가장 소중한 상금이 뭐냐 그랬더니 현금, 입금, 지금 현금, 입금, 지금이라고 이렇게들 말씀들 하십니다. 오늘 북콘서트에서는 이 금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다뤄줄 예정입니다. 특히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이당 선생님께서는 또 소금과 관련돼서 굉장히 국내 권위자로서 지금 현재 대구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 그 얘기도 잠깐 들려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북콘서트를 시작하면서 자연에서 배우는 건강 이야기라는 주제로 중병에 이르지 않는 12가지 자연 법칙을 쓰신 우이당 김명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이당 선생님 소개를 드리면요. 우이당 선생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평생 역철학과 의철학을 탐구해 오셨고요. 현재 대구도 소금 명품화 사업단의 자연조각 우이당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균형회복 자유학교 교장을 맡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이 우이당이라는 뜻, 이거는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요. 쉬운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이당의 이자가 쉽다, 쉬울 이자이기도 하지만 보통 역학이라는 말 쓸 때 역자로도 똑같은 한자가 쓰이기도 하는데 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동양철학에서 중요한 단어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 시작 전에 선생님 역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역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사실 설명하기에는 역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뜻이 너무나 광대불변하기 때문에 온 세상, 온 우주의 그 에센스가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게 역이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역이라는 한자의 그 구성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해가 되죠. 요거는 달이 성장해서 작게 점차 커지고 점차 이질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의 뜻입니다. 음양의 변화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역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은 뜻이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음양의 변화가 하나의 결합된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지구라는 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해와 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지구의 리듬을 끌고 가는 그런 매개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남과 여가 있고 그렇죠? 이런 음양이라는 거에서 동양의 굉장히 깊은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고, 또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는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의 어떤 삼위일체, 그리고 사계절, 12개월,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오행으로 발전되어 왔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우이당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이런 동양 철학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그 나름대로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중병에 걸리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동양과 철학, 동양과 서양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지형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또 발전의 길이 달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철학뿐만 아니라 건강이라든가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다른 창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의학이라는 말은 근대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동양에서는 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술이라고 했어요. 의술이라고 했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에 서양에서 한 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생긴 일입니다. 명리를 보는 우리가 우습게 보는 명리는 학이라는 명칭을 받았어도 동양에서 의는 술자로 취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서양에서는 의학이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술이라고 했을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동서양에 의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편지아기고 한 사람은 히포크라테스예요. 어떤 차이, 어떤 점이 있죠? 어떤 공통된 점이 있을까요? 둘 다 기원전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주 치열한 전쟁기의 사람입니다. 편지아기 역시 구삼국 시대의 사람입니다. 위나라 사람입니다. 편지아기의 성씨가 뭔지 아세요? 김씨입니다. 놀라셨죠? 편지아기 성씨가 편씨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가로 명성을 얻은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전쟁 때문이었어요. 전쟁에는 어떤 일이 생기죠? 부상자가 생겨. 그 당시 부상자는 어떤 부상자일까요? 지금처럼 첨단의 무기로 빵 뚫려서 가는 게 아니라 돌로 깨부수고 뭐 망치로 두들기고 뭐 낫으로 찍고 이런 상처들이에요. 다 외과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이후로 의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뭐죠? 외과적인 처치를 하는 사람을 외과적인 처치의 방법, 외과적인 처치의 방법을 압축시켜놓고 일원화시켜놓고 정지화시켜놓은 것을 의학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도 병원 생각하면 뭐죠? 꿰고 뭐 째고 수술하고 이래야지 병자 취급을 받아요. 병자 취급을 받아서 과실한테 그 사업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 70년째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전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상 매우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15년, 30년 주기로 두들겨 만든 나라예요. 70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사람들이 장수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수했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1931년도에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호구조사를 했을 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는 분? 40분께서요. 우리 한국인이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어요. 평균 수명이 31세가 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렇게 짧게 죽었을까요? 그 당시의 유전자와 지금의 유전자가 다를까? 영아 사망률이 첫 번째. 두 번째, 새끼를 먹는 인간이 드물었어. 심리를 가도 한 사람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럼 뭐지? 사람은 온전히 새끼를 먹고 외부적인 환경이 아주 치명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이상 타고난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우리 몸에 왜? 그래야지. 우리 몸에. 우리가 1965년도에 놀라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청을 넣었어요. 마르쿠스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비계한 야망가의 어딜 만나주질 않았어요. 믿어지세요? 이 미개한 왜? 그 당시 뭐 우리는 지금 현재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정도의 나라였으니까 만나주질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필리핀 사람들을 어떻게 보죠?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혼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맞는 거 자, 그쵸. 자, 그러면은 편작이 하루는 위양이 가만히 듣자 하니까 편작의 명성이 왕보다도 하늘을 있잖아. 그러니까 하루 불렀어요. 네가 그렇게 위험한, 네가 그렇게 의술이 뛰어났다며? 근데 편작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저는 우리 두찌 형님보다 못해요. 그 두찌 형님 유명해야 되잖아. 너. 우리 두찌 형님은 큰 형님보다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 둘째 형님은 병이 초입부에 있을 때 처방을 가르쳐줘갖고 그 동네 정도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병이 초입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죽게 될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지 못했기 때문에 형님을 그렇게 존경하지를 않아. 그러면 너희 큰형님은, 우리 형님은 병이 들기 이전에 섭생에 대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아무도 형님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지만 실제로는 형님이 우리가 따라야 될 의도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막 죽어가는 사람, 막 깨진 사람, 막 깨져서 썩어서 고름이 나는 사람 빨아주고 꺼내주다 보니까 당장의 위기의식을 해소하는 마당에 명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나는 둘째 형보다도 못하고 큰형 발바닥에도 기지 못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양의 편작의 의정신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무의당이 흉병에 이르지 않도록 나의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압축적인 지혜의 통로예요.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됐어요? 야, 이거 뭐 뭔가 처방 하나 어디로 갔다 오니까 그렇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딱 세 가지 한자의 뜻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 그러죠?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라고 해요. 생명체. 이 생자가 쓰여진 거를 보면 이게 뭐죠? 땅에서 풀이 나오는 모습. 이게 합쳐져서 생자가 됩니다. 땅에서 풀이 나오는 모습.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져 보신 분 계세요? 제일 시골에서나 저런 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풀. 외국 가면 뒤따라오면서 자라죠. 어땠죠? 땅에서 솟구치는 무한한 생명 의지가 이 생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해서 위에서 위로 상승하려고 합니다.
생체해야 되는데 우리 동양권의 한자가 참 신기하게 생체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체 안에 생과 명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명이라는 글자를 한번 파자를 볼까요? 벌써 한번 보시나요? 원래 아주 고자예요. 이게 뭘까요? 한자가 최초로 생긴 환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막 안에 딱 천막이야. 무슨 뭐를 생각했어요? 아주 고원시 시대에 천막이면 벌써 천막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부자와 권위가 가진 사람이니까 뭐예요? 왕이 뭐이라고 그랬지. 북방 유목민족의 특징이에요. 자, 천막 안에 이게 뭐예요? 사람이 뻐글뻐글 모여있어. 네? 천막 안에 또 이거를 이렇게 보게 돼. 이렇게 보게 돼. 앞이 열려있는 천막 안에 사람들이 뽀글뽀글 몰려있어. 거기에 왕이 부복한 신하한테 뭐를 내리죠? 왕에게 주어진 권한은 뭐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한은 죽이는 권한. 왕의 특징. 왕에게 내려진 권한은 규범, 공동체의 룰을 위반하거나 범한 사람에게 죽음을 내리는 사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명. 생이라는 게 무한히 나 끝까지 살 거야. 무한히 하는 데 비해서 명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여기까지야. 제한된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명체라는 건 뭐죠? 무한한 의지와 제한된 프로그램 사이의 조화가 내 몸속에 갖춰져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앞으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갈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을 보면은 무한히 자라는 욕망, 그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토에서 나왔다는데, 토는 뭐죠? 존재하지 않은 무형의 공간. 그래서 자라다가 맥시멈에 이르러서 내려가기 시작해서 명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과 명이 한 몸에 동시에 구현되는 공간이 생명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60갑자 뭐 이렇게 찍는 거 보셨죠? 이거를 우리 간단하게 60시간으로 한번 시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좀 보이시면 좋아요. 자, 가정을 하는데 우리 인체가 60시간만 달리도록 설계된 기차는 인체. 개는 한 15시간 달리도록 설계된 기차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가장 유사한 시간 배정을 받은 게 뭐예요? 당나귀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당나귀 젖이 뭐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60시간 달리도록 설계된 화력 열차에 비유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지금은 80살, 100세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60 넘으면 할 수 없어요. 지력 떨어져. 활동력 크게 떨어져. 그러면 60시간 동안에 이 청소년기에는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써요. 마치 처음 기차가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일정한 기전력을 얻기 위해서 뭐죠? 석탄을 막 집어넣는 거가
그래서 밥도 많이 먹고 막 활동도 왕성하고 애비도도 쿵쿵쿵쿵쿵 뛰어다니고 해야 돼. 왜? 무한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단계, 폭발적 에너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멈추게 돼요. 이 멈추는 나이가 중요한데 여자는 몇 살에 멈추는지 아세요? 이 폭발적 에너지 성장이 14살에 멈춰요. 그래서 14살에 어떻게 되죠? 14살에 정점을 찍으면서 어떻게 되죠? 빛이 터져요. 맨스를 하죠. 14살 전후에서. 남자는 좀 모자라. 길 떨어졌어. 16살에 성장이 멈춰요. 그래서 2년간 더 자라기 때문에 남자는 조금 더 커. 몸이. 그리고 항속 구간이 갔죠. 기차가 이제 일정한 항속에 다다르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화부가 석탄을 조금씩 일정한 속도로 넣는 것처럼 시간이 돌아가요. 그리고 여자 나이 4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77이 49. 여기. 그래서 49 전후에서 49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러는데 요새는 또 약들을 많이 먹고 현대생활, 식생활 이런 것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30대 후반에 폐렴하는 여자들이 막 속출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쉽게 얘기해서 요 성장점이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노화의 시간이 길고 보통의 시간이 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빨리 폐경이 됐다고 좋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구에서는 뭐죠? 노년이라는 거예요. 남자 57, 88, 87, 56세가 되면 매일 아침에 내가 최고야 하든 꼬치도 안 써. 더 이상 남자 구실 잘 못해. 마음만 더 커질 뿐이야. 그래서 뭐 비하느라 자꾸 그러지만 명을 재촉하는 일을 보내고 없던 물을 어디서 당길 거예요? 다른 데서 끌어당겨서 쓰는 거라는 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56세 넘어서 비하를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여전히 이것을 여여에너지 소비 곡소로 표현하면 이렇게 콩콩콩콩 뛰는 시기에서 완만하게 소비해서 60시간에 기차가 멈추듯이 종명하는 시간을 맞춥니다. 그럼 뭐죠? 명이라는 것은 종명의 순간입니다. 내가 갖고 태어난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마스터하는 걸 뭐라고 해요? 천수를 다 했다고 하잖아. 천수를 다 한 사람을 써요. 여기서 뭐 투여한다고 이게 다시 없대거나 그런 데가 없습니다.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태어난 탓으로 성장하고 늙고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인도의 그 전통 지혜처럼 일정한 나이에 들어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 없이 어떻게 되죠? 내일부터 치매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치매가 오지 않아요. 올가을부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을 내가 온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병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의 에피소드는 이 병제. 자, 생자, 명자, 그리고 오늘은 병제. 야, 이런 거 안 듣는 사람들은 눈에 맞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북금에 금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자, 병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콘서트에서 하니까 그 참여한 사람들이 티켓을 구입해요. 여러분들 그냥 보셨죠? 공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치열하게 떨어져요. 제가 저희 강사시는 대표님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1년간
벽으로 이런 자연동강 관리를 했어요.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 중간에 나가는 사람, 전화 왔다가 나가는 사람, 일관성이 없어요. 1년 후에 미련을 전환했어요. 얼마나 눈빛이 초롱초롱한 줄 아세요? 왜? 내가 지불한 것에 대한, 내가 10을 지불했으면 100 정도를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그러니까 눈이 빵빵 초롱초롱. 질문하시고, 준비해온 거 물어보고. 우리가 산업사회가 우리가 70년밖에 안 되는 아주 사실 시간적인 이런 추적으로 보면 아주 영한한데요. 일본은 400년 정도의 축적된 시험이 있어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400년 정도의 지적인 역량이 축적된 사회와 70년 정도의 역량이 축적된 사회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자, 벽이라는 글자를 볼까요? 글자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동양 학자들의 꿈이었어요. 글을 정원하기로 글자를 우연하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글자의 탄생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청대 중학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한문하면은 동양 사람들은 대충 부름에 뭉개 부르면 묻어가는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뭉개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양학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병자라는 글자를 볼까요? 병자라는 글자는 아프면 특징이 뭐죠? 몸을 못 가노 제대로. 아픈 놈이 똑바로 서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아픈 건 왠지 이렇게 몸을 못 가누고 몸이 틀어진다고. 이 아픈 이 사람이 이거 나 좀 살려줘 하면서 벽에 기대 있는 것에서 병자가 출발합니다. 아픈 놈은 뭔가 기대려고 들어. 이게 병자의 출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지? 기대력으로 읽기 그래. 기대력? 이렇게 보시면 잘 안 쓰는 것 자체. 또 요거 자체만 띄어서 병을 짊어졌다 해서 병질 엄부에 속해 한자고 병자 들어가는 건 다 저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병에 동양에는 지혜가 들어있다. 병에 이 병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병자를. 병이 뭐죠? 천간에 갑, 을, 병 정할 때 병은 뭐죠? 드러난 태양계. 병자를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이 인간이 앞으로 뭘 구할 마차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구나 깨닫는 감은 좀 잘 보시네요. 무슨 뜻일까요? 자, 병이 뭐가 기울어졌어요? 태양계. 태양이 뜸으로써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죠. 태양의 질서가 흐트러진 상태가 병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세계, 현상, 월드,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룰, 법칙, 규칙, 일정한 패턴이 정상 궤도를 이탈한 상태가 병이라는 한자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잘 돼요? 이해됐어요?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좀 전에 우리가 열차에 비유해서 얘기했듯이 뭐예요? 모든 토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토는 뭐를 기반으로 살죠? 태양을 기반으로 살아요. 태양 에너지. 이 태양 에너지, 생명을 유지하는 열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한 석탄에 비유할 수 있어요. 병이 들었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 태양계에 지배하는 법칙의 운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기차가 일정하게 항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했을 때 그건 뭐죠? 마부가 5분마다 한 삽씩 넣어라는 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규칙화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마부가 7분에도 넣었다가 3분에도 넣었다가 자는 바람에 1시간 정도 잠도 들었다가 하면 그 기차가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하면서 기차의 60시간의 항속성이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병의 실체랍니다. 과속, 저속, 무지성, 즉 온전한 60분을 유지하는 힘이 바로 앞으로 얘기할 태양 아래 드러난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꾸려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현재의 큰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야 이렇게 살면 병이 안 걸리는데 굳이 아프고 나서 물론 이미 중병에 이르게 되면 어디 가야겠죠? 병원에 가셔야 돼요. 한국 의료 세계 최고, 한국 의료 체제 세계 최고, 한국 의료비 세계 최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세상에 축복받은 세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한다니까 외국을 나가보셔야 알지. 여러분 여행 갔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외국 여행 갔다가 아프면 약이 없어. 미국에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도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왜 들어올 줄 아세요? 아프면 약이 없어. 치료비, 의료비 파산, 보험 들어, 전화해, deny, 다 deny. 보험 지급되는 예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들었어요. deny, 딱. 한국은 병원에 가서 땡깡도 피는데 소리 지르고. 근데 그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외국에 나가보자면 여러분 필리핀 가서 아프면 죽어요. 약이 없어. 소리 지를 데도 없고 멱살 잡을 의사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건강이란 뭐냐면 드러난 세계, 우주, 월드, 자연의 질서에 적응, 순응하고 이 순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중병에 이르지 않는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활동했더라. 뭐 하여튼 오래전 16세기인가 17세기인가 뭐 하여튼 활동했던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시계추 실험을 했어요. 하나의 공간에서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나의 회랑 공간에서 이따만한 시계 시계가 여기 있고 추가 이따만한 시계 추가 이따만한 시계 이따만한 시계 뭐 여러 가지 추를 다 시계추 실험을 했어요. 하나의 이런 동일한 공간에서. 그리고 제일 큰 시계추를 딱 움직였어요. 동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시계추를 다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각자.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모든 시계추가
얘가 하는 속도에 똑같이 맞춰져 있어. 제일 큰 시계추. 이 시계추의 운동 속도와 일치하지 않는 시계추는 어떻게 됐을까요? 멈춰. 다 멈췄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코스모스. 우주라는 자기장의 룰을 지키지 않는 건 명을 재촉하는 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뭐로 먹어? 영양식? 무슨 특별한 용가리 통뼈? 무슨 날? 될까? 안 돼. 우주의 큰 시계추의 룰을 저버리는 것은 내 명을 훼손하는 일밖에 따라질 게 없어요. 그럼 어느 나라에서 난 무슨 하면서 판잖아. 그건 약장수들 얘기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오셨으면 좀 더 치열한 이 토론도 되고 묻기도 하고 할 텐데, 그래도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장땡이에요, 그죠? 어디서 이런 얘기 듣겠어? 왜 우리가 일찍 일어나야 되는가? 자, 그럼 우리가 이 강의를 들었어요. 왜 일찍 일어나죠? 아침에 태양이 10시에 뜨나 6시에 뜨나? 6시에 뜨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야 된다. 10시에까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과로된 사람은 피곤해. 자기 몸이 피곤해. 아픈 분들이 어떻게 되죠? 아픈 분들이 쉬어야 된다고 늦잠 자. 어떻게 될까요? 명을 재촉하는 일이야. 포이디에스의 시계추를 기억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태양이 일어날 때 일어나요. 태양이 저물기 시작할 때 쉬기 시작해요. 이게 낮에 활동하고, 낮에 활동할 때 활동할 시간은 아직 않아. 젊은 애들이 쉬게 있죠? 밤일을 해. 밤일해서 성공하는 인간 본 적이 없어. 밤일해서 오래 사는 인간 본 적이 없어. 반드시 몸이 어느 순간에 일찍 쇠하고 일찍 해들기가 오고 일찍 몸이 상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성이 자궁암에 걸리는데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아파트에서 불 켜놓고 자. 밤에 깜깜하게 자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불 켜놓고 잔 애의 정서와 깜깜한 밤에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잔 애의 정서가 달라요. 얘는 불안해. 왜? 깊이 못 자니까. 오늘 밤부터라도 여러분 아파트에 다들 사실 거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에 사시니까 어떻게 돼요? 커튼을 짙게 들여서 깊은 정막 밤의 어두운 공간을 마련해서 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야 해서 누가 밝혔어요? 최근에 미국 뉴욕의 무슨 의대에서 밝혔어요. 이게 불을 켜놓고 현대인들이 자면서 여성들의 자궁암이 안 망가지는 거죠.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주가 망가질 수가 없는 위치와 똑같이 망가지죠. 근데 요즘은 다들 30만 넘으면 매년 달달달달 떨어 검사하게 한다죠. 근데 아주 간단한 이런 자연의 것을 이해하면서 자, 질문하시 없어요.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질문. 예, 편하게 북고선 들어가고 있는 말씀하십시오. 이거 무슨 프로 있어요? 이거 나왔어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12가지가 쭉 설명이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데 우리가 원래의 그런 모습 대신에 지금 많이 좀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고자 습관을 좀 바꾸는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어서
좀 오늘 말씀 듣고 진짜 따라하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셔야 됩니다. 소금들이요? 아, 그게 좋다고 해서 너무 편하고 그러시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 사회가 어딘 줄 아세요? 뉴욕, 문명국가 뉴욕인 것 같아요. 뉴욕 사람들의 수명은 60몇 세예요. 불가리아 무슨 산악지방 사람들이에요. 텔레비도 없어.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뭐 요구르트 한잔 먹고 자기 바쁜 인생이죠. 뉴스도 접할 일이 없어. 골치 아픈 일이 없어. 나라님들이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해야 돼.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왜 불가리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류 문명 국가와는 좀 차이가 있는 나라의 그것과 비교가 안 되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비 액수가 일정한 규모의 나라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 산다는 것은 이미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농촌에 귀향한 젊은이들이 한 1년 있다 보면 10년씩 늙어 있어. 살 수가 없으니까 땅 파먹어서 경제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색시 도망가, 신랑 도망가 한다. 그런 단순 비교가 아니라 거기는 불가리아라는 나라는 난 안 가봤지만 그냥 이 지수가 낮은 사회야. 그러다 보니까 다들 크게 스트레스가 안 받고 살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행복해하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옆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를 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90%는 노비 출신이야. 다 노비 자식이야. 그래서 마음속에 늘 열등감이 있어갖고 차도 늘 그거하고 이런 식이에요. 조선이 망할 때쯤 90%가 다 노비였어요. 자국민을 상대로 노비로 삼은 세계의 유일한 국가가 조선이에요. 가산국가. 왕이 나머지 새끼들은 다 노비 정도로 생각했던 나라예요. 뭐 찬란한 문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왜곡하는데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이 뭐 다른 나라 비교할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힘들어. 이 아파트 가면 더 큰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또 열등감, 시장에서 만나면 눈부딪히고 그렇게 하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제가 외국 나가보면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에 꿈이 젊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시만 넘으면 있죠. 아무도 9시 넘어서 저녁 9시 넘어서 댕길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 나라나 될 것 같아요. 다 믿어지지가 않죠. 일본도 9시 넘어서 사고가 나는 건 개인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왜 밤에 댕겨? 밤에는 야구자들의 세계인데. 그렇죠. 우린 12시에도 좀 아까 신분들 백기 있죠. 백기가 몇 살이고 6살 아들이면 나구나. 엄마랑 같이 지내는 아이가 밤에 깊이 잘 수 있게 하는 게 아이의 정서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가 얼굴이 실험을 한 것이 해볼 거예요.
왜 여러분 환자들한테 무엇을 주죠? 이걸 씌우잖아. 안대를 주잖아. 미국에서 병원에서. 병원에 들어가서 병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수시로 들락거려. 신경 예민한 사람 한 잠도 못 자. 불 안 꺼. 미등이라도 다 켜놔. 어떻게 돼요? 그런 시기에 맞춰서 명을 훼손해. 집에 와서 하는 깊은 마음을 주무실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잠자지 않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니까. 근데 잠자면서 고민. 평생 시간의 90%를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고민하는 데 써. 고민하는 데 써. 저도 최근에 딸내미 방에 그 블라인드가 있었는데 그거 치우고 안마 커튼 했더니 그게 굉장히 그 차단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숙면을 취하면서 오히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지금 네, 그러니까 완전히 비차단 안마 커튼이 요즘 많이 이제 좀 유행처럼 이렇게 되던데 그게 오히려 더 기상을 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당연하죠. 아주 좋은 말씀. 제가 시골에서 대부도에서 살 때는 당연히 거기는 밤에는 깜깜하니까 신발이 금은밤에 나와서 신발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니까. 근데 집사람이 도시 사람이다 보니까 막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제발 좀 불빛 좀 보고 살자고 나왔어요. 어때? 한 적응하는데 한 3달 정도 잠을 못 잤어요. 아무리 끄면 뭐래 아파트에 다 불이 있는데 다 내려도 원 빛이 없는 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늘 가사 상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시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다시 깊은 수면은 3시간만 여러분이 자도 있죠. 아침에 깨어내요. 아침에 깨어난 상태에서 태양의 기운을 받으면 희망으로 생겨요. 근데 몸이 일단 찌뿌둥하면 허리도 왠지 그냥 무정하고 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가서 있죠. 일으키는 거. 안 믿어지시죠? 설마 그딴이다 그 정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일생을 변화시키고 일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희망적이지 않은 아이로 만들고 산만한 아이로 만들고 이런 생각들을 해요. 두 번째, 야 아파트 사는 인생들이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죠. 썩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인생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산에 갔을 때 왜 그러죠? 폐부가 빵 열리면서 호흡이 밑에까지 쑥 내려가죠. 아파트의 특징은 뭐죠? 잘 지어진 아파트를 뭘 강조하죠? 차단을 강조를 해. 공기가 항상 순환하지를 않아. 딱 닫혀있는 공간에서 순환하지를 않아. 그런데다가 공기청정기 넣지, 뭐 넣지, 저는 산소를 잡아먹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숨쉬는 존재라는 아주 기초적인 명제를 생각을 안 해요.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 펜션이라도 하나 놀러 가게 되면은 펜션 후보 요새 어떻게 되죠? 공기가 순환하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게 되면 아침이 개운해요. 저희 후배가 펜션업을 한다고 해갖고 너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펜션 지면은 반드시 망할 거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 황토방을 지어서 황토방을 지어서 해봐. 그럼 아픈 사람들 오면 내가 보내줄게. 숨쉬는 집을 만들어라. 자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개운해요. 특히 아픈 분들한테 숙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말로도 그럼 아파트에 사시는
아빠한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자주 아침에 일어나면 환기, 앞뒤 환기, 문 열어주고 음식하고 나서 환기 한번 해주고 환기할 때 자 환기, 통기라는 말이 자 여기 공간이 있어. 요거만 열면 환기가 될까? 안 되죠. 반드시 반대쪽에 열어줘야 돼.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건축가 세계 건축가 100인 명단 1등 매년 발표되는 명단에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 속해 있어요.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분 9.11 테러 때 신발끈을 매는 사이에 건물이 붕괴됐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현대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사님 이런 거 치는 선생님을 뉴욕에 오셔야 되는데 이런 계기가 되면 선생님 와서 세계 건축가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숨쉬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숨쉬는 공간을 현대 건축가들이 낼 것이냐. 간단해. 조그맣게 문 하나, 아주 조그맣게 있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아파트가 앉았든지 간에 하나는 이렇게, 나가는 쪽 이렇게 하는 거는 반드시 공기를 순환해서 큰 것이 왔다. 왜 우리가 숨을 마시면 살 수가 있죠? 숨을 안 마시면 왜 죽나? 바쁘 영양가도 많고 그러는데 왜 죽나? 대기가 뭐죠? 해와 달이 자전 공존하는 가운데 음양이 부딪혀서 만들어낸 기의 원천이 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숨 어떻게 쉬죠? 10년간 산속에서 수련하면 2번 들이마신 다음에 한 번 내쉬나? 오로지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쉬고 음양의 박자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순환기에서 호흡의 역할 숨이 건강을 펼쳐. 그래서 어떻게 되죠? 폐암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바깥에서 대장암 환자, 치매 엄청 많아요. 아파트에 살면 치매 예약 환자야. 거의 치매 예약. 여러분들은 북금에도 오시고 그러니까 이해했지만 사실은 치매가 이 폐쇄된 공간 속에서 뇌는 물이 들어있어. 물이 썩는 공간이에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나? 흔들리지 않는다. 숨겼다니까. 그래서 양지, 버드나무까지로 이를 쓰셨다라는 기원이 양지예요. 근데 그게 현대 들어와서 양치라는 말을 바뀌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일본 놈들이 똘똘한 면이 있어. 양자를 기를 양자를 썼어요. 기를 양치 벌 기분한 차네. 이거는 먹는 일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양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 치아가 평생 달지 않도록 길러야 된다라고 해서 양자를 선택했다니까. 아셨어요? 치아를 관리하는 게 건강의 첫 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의 계셨으면 내일 있죠? 꼭 양치함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피가 나. 왜? 더 찌어진 염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피가 나. 일주일만 지나면 앞으로 이제 환절기니까 여러분 감기 오잖아요. 감기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앉죠. 네? 우리는 이렇게 앉잖아요. 그렇죠? 중국으로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으로 앉을 수 있어요? 없어. 못 앉죠. 입식생활을 해서. 네? 근데 이 앉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망가져. 허리가 취해. 근데 허리 통증 여성분들은 남았는데 남자들은 있잖아. 50만 넘으면 50% 이상이 척추병 환자예요. 60만 넘으면 60%가 허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파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에요. 집안에
18,000원짜리 철봉을 하나 사고 내두는데 지금에 아이 방에 내놓으면 애가 들락날락거리면서 또래 애들보다 10cm가 더 허리가 반듯해져.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이 없어져. 나이 들어서도 반듯하게 18,000원에서 고급형은 25,000원. 시간을 넘겨서 열강을 해주신 우리당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